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아나몰픽 콘텐츠 제작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디스플레이란 얼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멀티뷰 클러스터 렌더링 기능을 이야기하는데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필름, 비디오, 라이브 이벤트에 엔디스플레이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편하신 대로 프로젝트 이름 지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해 주세요. 네, 이렇게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면 가상의 공간에 엔디스플레이 컨피규레이션이 하나 배치되어 있는 레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플레인한 화면 뒤에 이 뷰포인트에서 보는 그림이 맺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의 평면으로 되어 있는 화면은 딱히 엔디스플레이를 왜 사용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어, 배치를 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현재 배치되어 있는 엔디스플레이 컨피그레이션 베이직을 지우고 example config에 들어가서 NDC cave라는 거를 한번 끌어다가 놔볼게요. 이렇게 NDC cave라는 거를 배치를 해보면 이 눈이 달려있는 곳이 우리의 뷰포인트예요. 여기서 보는 그림이 맺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뷰포인트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곳들이 이 화면들에 맺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엔디스플레이 컨피그레이션 케이블을 더블 클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직각 형태의 플레인들이 붙어서 정면과 좌측, 우측, 그리고 바닥과 천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런 90도 각진 부분들에서는 그림이 맺힐 때 좀 부자연스럽게 꺾이는 게 보통인데 이 엔디스플레이 컨피규레이션은 내가 이 뷰포인트로 설정한 곳에서 봤을 때 이 그림들 뒤에 맺히는 전경들이 어색해지지 않도록 그 공간 왜곡된 정도를 자동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경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것도 찌그러짐 없이 일자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바닥면도 직각으로 꺾이지 않고 일자로 평평하게 이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디폴트 뷰포인트 위치에서 둘러보면 어, 왜곡 현상 없이 다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듀얼 앱 윈도우라는 컨피규레이션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아까랑 똑같아 보이는 하나의 플레인으로 이루어진 화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VP 레프트, VP 라이트로 나눠서 두 개의 뷰포트로 그림을 나눠서 송출합니다. 그리고 또 커브드 3 곱하기 2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세 개의 열이 있고 두 개의 행이 있는 모니터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총 이렇게 세 개의 호스트로 나뉘어서 송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송출을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엔디스플레이는 멀티뷰, 멀티 클러스터 렌더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하나의 마스터 PC가 있다고 치면 마스터 PC의 명령을 받아서 렌더링을 별도로 수행해주는 컴퓨터들이 달립니다. 물론 이 역할을 본인이 호스트로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92.168.1.1이라는 IP로 호스트 0번을, 그리고 192.168.1.2로 호스트 2번, 그리고 192.168 1.3으로 호스트 3번 이제 호출해서 얘네한테 각각 1번 호스트는 이 두 개의 컴퓨터를 렌더링 하세요. 그리고 2번 호스트는 이 두 개의 화면을 렌더링 하세요. 3번 호스트는 이 두 개의 화면을 렌더링 하세요.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는 하나의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호스트 안에 내부에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이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봤던 그림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송출하고 있는 하나의 모니터, 이 내부에서도 뭐이 부분에는 뭐 뽀로로 그림이 나오게, 뭐 이 부분에서는 원피스 화면이 나오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 뷰포트라는 옵션으로 조정을 해요. 그래서 호스트가 하나의 컴퓨터고 노드가 하나의 모니터였다면 이 뷰포트는 한 개의 모니터 내에 화면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지실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서는 크게 짚고 넘어갈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엔디스플레이라는 거를 다뤄보셨다면 이 정도 개념은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만들 건 무엇이냐? 우리는 아나모픽 콘텐츠를 만들 거죠? 우리가 만들 아나모픽 콘텐츠는 이렇게 꺾여 있는 화면이 될 거예요. 여기가 90도로 꺾여 있는 LED 전광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프라인 현장에 이제 한 변의 길이가 50cm인 정사각형의 LED 3개가 연결된 그런 LED 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영상을 만들기 위해 N 디스플레이 렌더링이라는 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N 디스플레이 컨피규레이션 요거를 내 걸로 하나를 만들 거고요. 이 사이즈는 얘랑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블렌더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 컴퓨터 모니터로 한다면은 그냥 1920에 1080 이 NDC 베이직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맞는 거를 만들 거라서 따로 만들어 준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딘가 외부의 전시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공간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이 엔디스플레이 컨피그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콘텐츠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엔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에서 엔디스플레이 컨피그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existing 이미 존재하는 컨피그레이션을 복사할 거냐 물어보는데 아예 새 거를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접두사는 NDC, NDisplay Configuration으로 붙여주고요. 언더바 넣고 아나모픽 콘텐츠 만들 거니까 아나모픽 넣고 1번 그냥 아나모픽으로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제가 만들었던
이 파일을 디스플레이 메쉬 파일을 임포트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까 그 플레인 같은 역할을 해줄 거고요. 임포트 되셨으면 여러분들은 임포트 하실 메쉬가 없으면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전시 공간에 사용될 LED 월의 메쉬를 받으셨다면 그 메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DC 아나모틱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가 주면 기본적으로 새로 만들면 엔디스플레이 스크린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디스플레이 메쉬를 사용할 거니까 요거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우고 add에 들어가서 스태틱 메쉬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스태틱 메쉬를 추가를 하고 디테일 패널에서 스태틱 메쉬 어떤 스태틱 메쉬를 넣을 거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인풋했던 디스플레이 메쉬가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반대로 돌아가 있어서 정면에서 안 보이는데 이 친구를 회전을 180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뒤로 조금 밀고 너무 가까우니까 그리고 add를 눌러서 클러스터에 add를 추가해서 add new cluster node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선택하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다른 거는 크게 건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 IP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위치보드로 nDisplay 송출할 때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할 거는 nDisplay 렌더링이기 때문에 이것도 건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윈도우 부분에 보시면은 1920, 1080으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송출할 어떤 LED 월 또는 모니터의 해상도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집에서 모니터로 사용을 하신다면 1920, 1080을 유지하셔도 무방하지만 제가 지금 송출할 이 영상을 제작할 LED 월은 한 변의 픽셀이 256인 게 3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768에 256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전시 환경에 따라 바뀐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 작업하실 때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add를 눌러서 추가를 하면 노드랑 뷰포트까지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뷰포트는 나중에 따로 추가도 가능하고요. 사이즈 조정도 리전에서 가능합니다. 우선은 지금은 이대로 갈 거니까 이렇게 두도록 하고요. 여기서 뷰포트를 선택한 뒤에 프로젝션 폴리시라는 메뉴를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타입과 스크린이 나오는데 타입을 메쉬로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넣어놓은 이 스태틱 메쉬가 이 메쉬 창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으면 이제 디폴트 뷰 포인트에서 이 스태틱 메쉬를 바라봤을 때 뒤에 맺히는 전경들이 여기에 투영이 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디폴트 뷰 포인트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그림이다. 그래서 지금 조금 뿌옇게 나오긴 하지만 여기 숫자 1, 여기 F8, F7, 그리고 뒤에 있는 선들과 건물들 다 이어져 있는 것처럼 맞게 매칭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 디폴트 뷰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디폴트 뷰 포인트는 이 전시의 관람객이 어디서 바라보도록 할 거냐라는 중요한 점을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50cm, 50cm, 50cm짜리 이 전광판을 1m 떨어진 거리에서 요 정도 눈높이 차로 바라보겠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구성을 해두면 돼요. 하지만 저는 더 아래서 거의 이제 동일한 시점에서 바라보는
콘텐츠를 제작을 할 거고요. 훨씬 더 가까이서 바라볼 거기 때문에 이 디폴트 뷰 포인트를 이 LED 월에 더 가깝게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이 안에 담겼어요. 더 가까이서 바라봐서 더 많은 내용이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대신에 좀 좁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의도한 전시가 관람객이 어느 정도 높이 차이에서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를 이 디폴트 뷰 포인트와 우리가 배치한 LED 월 메쉬 간의 상관관계로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일단 저장을 해줄게요. 컴파일하고. 네, 컴피그 구성이 완성이 됐으면 이 창을 닫아주고 레벨에 방금 만든 엔디스플레이 컨피그레이션을 배치를 해줄게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아까 플레인을 배치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뷰 포인트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화질이 많이 깨지는데 이렇게 다른 곳에서 바라보면 아예 이상한 그림이 나와요. 하지만 디폴트 뷰 포인트에 가깝게 다가가서 보면은 지금 이 글자도 일렬로 이어지고 빨간색 선도 일렬로 이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렌더링을 이제 돌리게 되면 선명한 화질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디스플레이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레벨 시퀀스 선택해 주시고 우선 테스트니까 SEQ 테스트 정도로 이름을 지어주고 지금은 크게 넣어줄 만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만 하나 추가해서 위치 센터로 옮겨주고 트랜스폼의 로테이션 값 키프레임 찍어줘서 150프레임 쯤에서는 Z 값이 360까지 올라가게 이렇게 얘가 회전하는 정도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렌더링 버튼 눌러주고 세팅에 들어가서 JPG 시퀀스는 우리가 출력물 결과를 쉽게 확인하려고 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디퍼드 렌더링을 빼줘야 됩니다. 얼리어렌지는 기본적으로 디퍼드 렌더링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 거는 엔디스플레이 렌더링이기 때문에 세팅에 들어가서 렌더링 항목에 이 엔디스플레이 렌더링을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딴 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또 세팅에 들어가서 이 엔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더링 방식은 엔디스플레이 렌더링으로 할 건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엔디스플레이 컨피그레이션도 되게 종류가 많고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엔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거냐를 또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세팅의 엔디스플레이를 선택해 보시면 이 DC 루트 액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면 내가 현재 월드에 배치해 놓은 엔디스플레이 컨피그만 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 있으시면은 지금 렌더링 할 인디스플레이 컨피그레이션을 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 이거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물 형태는 지금 MP4로 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볼 거고요. 아웃풋에 들어가서 이 아웃풋 레졸루션을 우리가 아까 엔디스플레이 컨피그 만들 때 만들어 놨던 창 사이즈에 맞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더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갇힌 부분이 찌그러지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아웃풋에 들어가서 결과물을 보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 부분을 기점으로 직각으로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나중에 일렬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땐 삐뚤어진 것 같지만 요게 우리가 바라보는 전광판의 왜곡을 보정해준 그 결과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꺾인 것만큼 안으로 꺾였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상쇄되어서 얘가 일자로 이어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1강에서는 엔디스플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엔디스플레이 렌더링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2강하고 3강에서는 아나모피 콘텐츠를 이 엔디스플레이를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뭐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아나모피 콘텐츠를 제작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